Check it up? 예, 반갑습니다. 인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면접, 자소서 필승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하고 또 S그룹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던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취준생들의 면접, 자소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표출하고 어필하고 프리젠테이션하고 연애하고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다 적용이 되더라, 이런 것들 많이 느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면접이나 자소서는 기본적으로 틀이 비슷합니다. 왜 필요한가? 회사에서 왜 물어보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단시간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걸맞는 인재인지,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압축된 내용, 짧은 글, 짧은 시간 내에 본인을 표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필수 요소 3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 요소들은 인사 담당자나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아마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본인으로부터 무엇을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논술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로 글을 쓰든지 면접에서 구술로 어필을 하든지, 즉 기승전결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짜임새 있는 글과 말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소서든 면접이든 준비를 하실 때 절대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해야 되고, 집단지성, 여러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과 의견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을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단시간에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3가지의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소서를 딱 받아보면은, 요즘 트렌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할 때는 아마 요즘도 그럴 거예요. 지원 동기, 이 회사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몇 자네로 서술하시오. 여러분들 지원 동기가 뭐죠? 지원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돈 벌려고 지원하는 거지, 그죠? 예. 회사에 왜 지원해요? 내 돈 벌려고 지원하는 겁니다. 예. 그거 말고 지원 동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원 동기, 하고 많은 수많은 회사와 산업 중에 왜 하필 우리 회사에 지원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도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지원 동기를 적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회사고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 내가 맞는 인재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다. 자연스럽게 이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사 담당자가 보기에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구나, 진짜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만큼 준비된 인재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자소서든 아니면 면접이든 본인의 단점이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본인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단점이 궁금해서?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단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단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승화시키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들. 예. 장점이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또는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단점이 또 어떤 상황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소심하다. 굉장히 A형의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은 굉장히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신중하고, 뭔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섬세하게 꼼꼼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장점으로 승화시키느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본인이 살면서 힘들었던 점, 이런 걸 대표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왜 물어보겠습니까? 어떻게 힘든 상황도 네가 헤쳐나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으로 그 결과를 이끌어내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회예요. 나는 너무 힘들었던 가정환경을 갖고 있고 너무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아닙니다. 사실 본인들이 만약에 단점이 많다고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거죠. 임팩트가 더 강한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논술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논술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기승전결입니다. 예. 글을 쓰든 말을 하든 똑같습니다. 논술은 글을 쓰는 거고요.
구술은 말로 하는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에 맞춰서 구성을 해서 얘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가지식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기승전결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무조건 이겁니다. 저는 무슨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극복한 사례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문장에서 바로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자소서를 보고요, 그걸 통해서 또 면접을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걸 대충대충 읽어요. 핵심만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요. 항상 영웅적 서사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웅적 서사시. 항상 무슨 갈등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노출시킨 다음에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요런 것들을 적어주면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제일 또 중요한 건 클라이막스. 이제 승전까지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에서는 이러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이 회사의 어떤 업무의 역량에 빛을 발할 수 있다, 업무 역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업무의 역량도 파악을 하고 있구나, 어떤 게 필요한지를 감을 잡고 있구나, 그리고 이 친구는 그걸 위해서 또 필요한 본인의 강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기승전결 구조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글을 적으면 보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첫 문장 읽고 끝 문장 읽고 중간에 대충 이렇게 속독을 해도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면접으로 이어져도 이거에 관련돼서 심층적으로 질문할 게 많아집니다. 면접에서는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겁니다. 나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화된 문장, 그리고 구조화된 말하는 방법을 연습을 계속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에 따른 또 후속적인 질문을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절대 혼자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소서 그리고 면접은 결국에는 사람과의 인터랙션, 약간 상호작용이죠. 그걸 혼자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혼자서 생각해서 혼자서 상상으로 질문을 만들고 준비할 수도 있겠죠.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생각으로 그런 모든 예상 문제를 만들고 답변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터디를 하십시오. 스터디가 뭐냐? 여러분들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 아니면은 학교의 어떤 그 게시판에서 비슷한 회사나 비슷한 직렬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십시오. 지식적인 부분, 그 회사나 업계 동향,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스터디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건 이제 전문 지식을 쌓는 거고요. 자소서나 면접도 서로 봐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면접관이 돼서 내가 면접을 직접 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다음 날에는 내가 피면접자가 돼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1번에서 말한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질문을 준비를 하면서도 뭘 알고 싶기 때문에 이 질문을 준비하는지 본인은 알게 됩니다. 뭘 파악하고 싶지? 이 사람의 장점, 이 사람의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싶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준비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학생들은 사회생활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대처 능력을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회의 시간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 똥이 마렵다, 그럼 넌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식. 본인 혼자 준비하면은 절대 이 해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 어떻게 했냐고요? 손 들고 저기 죄송한데 화장실 갑니다? 아니면 참다가 바지에 지린다? 엄숙한 분위기 회의 시간에도 물론 미리 그런 용변을 다 봐야 되겠지만, 진짜 갑자기 배가 아프면 조용히 옆 사람이나 동료들에게 살짝 말을 하고 조용히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욕을 들은지언정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바지에 쌀 수는 없잖아요. 진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집단지성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준비했던 저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요소는 무조건 기본으로 지켰고요. 자소서와 면접 준비를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거의 1학기 때부터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이상 준비를 했습니다. 남들보다 굉장히 앞서서 준비를 했고요. 그게 가능했던 거는 앞선 영상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분명한 목표를 빨리 설정을 하고 돌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이 요구하는 포커스에 딱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자소서와 면접 준비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인드맵이라고 하나요? 저는 마인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번째 기본적인 요소 중 세 번째가 그룹 스터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룹 스터디를 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냥 그 순간에 날리는 게 아니고 제가 다 적습니다. 다 적어요.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질문들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상황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또 심층적으로 이 대답을 했을 때 이 질문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 기록을 해놔요. 뭐 컴퓨터로든 뭐 글로 쓰든. 그래서 그것들을 방대하게 모은 다음에 제 혼자 있을 때도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어떻게? 거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저는 면접 날짜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아까 그 그룹 스터디 한 사람들하고 맨날 모일 수는 없으니까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섭외를 해서 전화 통화로 그 여태까지 준비했던 연습했던 것들을 질문을 해달라고 합니다. 네가 면접관이 되라. 내가 준비할게. 그럼 저는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제 얼굴을 보면서 전화하면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예. 이거는 매일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저는 이걸 했고요. 머릿속으로 일단 내가 답변하는 게 자신이 있어졌다. 유창하게 모든 게 준비가 됐다. 여러분들 이제 더 심층적으로 가면 본인의 표정, 제스처, 입꼬리 모양, 눈웃음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할 때 예전에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입꼬리가 웃는 표정이 될까? 이렇게. 제가 살짝 이 밑에 밑입술을 이렇게 내린다는 생각으로 내리고 말을 하니까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 반갑습니다 인초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지금 제가 입꼬리를 여기를 근육을 당기려고 노력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말할 때 반갑습니다 인초입니다. 이렇게 돼요. 예. 왜냐면 이 웃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우면 눈만 웃어요. 반갑습니다 인초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울을 보면서 노력을 했고요. 너무 준비를 많이 하다 보면 외운 티가 납니다. 그러면 상당히 여유가 없어 보여요. 질문을 딱 받았는데 아 내가 준비한 거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외운 티를 내는 게 아니라 고민하는 척도 하는 거예요. 막 죄송한데 한 5초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부러 딜레이를 주는 거죠. 이렇게 일부러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 나는 생각을 다 하고 있어. 이미 답변이 정해져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여유 있는 딜레이를 일부러 준다. 그리고 상급자 단계는 뭔가 당황스러운 질문을 했을 때 여유 있게 웃는 겁니다. 살짝의 미소를 먹으면서. 저는 면접관들을 억지로 웃기기 위해서 뭐 유머를 쳐라 이런 얘기를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면접관들이 그 내 농담 코드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본인이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솔직함 속에서 유머 코드가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웃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데 잘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캐치를 해야 돼요. 저는 이런 것도 준비했습니다. 진짜 만약에 긴장되면은 마지막 멘트에 이런 말을 해야겠다. 솔직히 저는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근데 이 떨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긴장과 설렘. 사실 긴장도 좀 했는데 저에게는 설렘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입사에 대한 설렘. 이 회사에서 내가 내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 그 설렘. 그 설렘으로 나는 이 면접을 준비했고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 긴장을 설렘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멘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약간 제 비장의 무기였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짜여진 멘트지만 면접관들이 다 빵 터졌습니다. 예. 누가 봐도 긴장했잖아요. 예. 누가 봐도 긴장했는데 그냥 당당하게 이런 드립을 쳤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접, 자소서 쓰는 것 뿐만 아니고 살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12,000 우리 7인이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스펙 별로 안 좋고 개털이고 흙수저입니다. 그런데도 S 대기업에 입사를 당당하게 했거든요. 물론 좀 오래전 얘기지만 취업이 쉬운 시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
지금 물론 더 힘든 시기겠지만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그 조건에 맞춰서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Check it up.